엄마의 3박 4일 출장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자니? 아빠 들어가도 돼?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의부사버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문을 잠가? 아빠가 무섭니?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지우. 올해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3년 전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온통 검은색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돈으로라도 채워야 한다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혼자서도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말썽 안 부리고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지우야,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엄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났어. 재혼하고 싶은데.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재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강민호 씨라고. 회사 다니시는 분이야. 나이는 45살이고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야. 지우한테도 잘해주실 거야.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줄래?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날 처음 본 강민호.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지우야,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크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의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를 뭐라고 부를지도 몰랐어요.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면 민호 씨라고 불러도 돼.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친절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요. 지우야, 학교 잘 다녀와.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수진이는 피곤할 테니까. 지우 성적 올랐네? 대단한데?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웃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제가 학교 갈 때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으면 그는 멀리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실에서 TV 볼 때도 제가 느껴질 정도로 저를 쳐다봤어요. 왜요? 제가 물으면 그는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지우가 아빠 닮았나 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어느 날 제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저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아, 샤워했구나.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 이번 주에 4일 동안 출장 가야 해. LA 노선. 응, 알았어. 민호 씨가 집에 계실 거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혼자도 잘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4일. 그와 단둘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4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의 LA 노선 출장. 지우야, 엄마 4일 후에 올게. 그동안 민호 씨 말씀 잘 듣고.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 아침 일찍 엄마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어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기 싫었어요. 방과 후 저는 최대한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후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우야 왔어? 거실에서 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테이블 위에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네. 숙제가 많아서 늦었어요. 그래. 배고프지? 저녁 사 먹어. 그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3박만 더. 3박만 지나면 엄마가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은 계속 잠겨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TV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TV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가 자러 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겠지.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지우야.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했어요. 지우야, 일어나봐. 아빠야. 아빠. 그 말이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 좀 열어줘.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밤 12시에? 자고 있어요. 내일 얘기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문 열어. 금방이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싫어요. 피곤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찰칵. 열쇠 소리였습니다. 마스터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왜 들어와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아? 엄마 없는데.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문을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또 났습니다. 문을 잠근 거였습니다. 나가요. 저는 침대 모서리로 몸을 밀었습니다. 벽에 등을 붙였어요. 왜 그래? 아빠가 무섭니까? 그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나가요. 쉿. 조용히 해. 이웃집에서 들어. 그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껴안고 벌벌 떨었어요.
지우야, 우리 좀 친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난 그냥 얘기 좀 하려는 건데, 그의 손이 제 발목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만지지 마요. 저는 다리를 움츠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가 뭐 잘못했어? 제발 나가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잖아. 내가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이상한 눈빛. 지우야, 너 진짜 예쁘게 컸다. 엄마 닮아서 19살이면 다 컸지. 엄마도 19살 때 엄청 예뻤대.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해요. 자야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빠한테 뽀뽀 한 번만 해줘. 그럼 나갈게. 네. 가족끼리 뽀뽀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싫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나갈게. 근데 지우야.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3일 더 남았어. 우리 둘이서 계속 이렇게 문 잠그고 있을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봐. 누가 믿을까? 엄마가 날 믿을까? 너를 믿을까? 그는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엄마가 믿어줄까?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커터칼을 꺼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문만 쳐다봤어요. 새벽 5시가 돼서야 복도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2박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4일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떤 날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떤 날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무섭지? 왜 이렇게 예민해? 가족인데. 조용히 해. 엄마한테 말하면 믿을 것 같아? 그는 제 침대에 앉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매번 울면서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는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참아줄게. 근데 다음엔 어떻게 될까? 성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손길, 말투 모든 게 징그러웠어요. 저는 4일 동안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졸았고 친구들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엄마만 오면, 엄마한테 말하면, 공항에서 엄마를 마중 나갔습니다. 그도 함께였어요. 수진아, 여보, 보고 싶었어요. 엄마와 그는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그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는 엄마의 짐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혼자 잘 지냈어요. 착하게.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고하는 눈빛으로. 지우야, 엄마 피곤해. 좀 쉬었다가 저녁 차려줄게.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저는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없는 동안 민호 씨가, 응? 민호 씨가 어땠는데? 엄마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밤에, 제 방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내 방에? 아, 무서워하길래 괜찮냐고 물어본 거 말하는 거야?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혼자 무서워해서 문 좀 열어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우야, 그게 뭐가 문제야? 아빠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엄마는 몰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침대에 앉았다고, 만졌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민호 씨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냥 느낌이. 느낌? 지우야, 너 지금 느낌만으로 사람 모함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모함 아니야. 엄마, 진짜라니까. 지우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몰라? 뭐?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너였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지우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그가 엄마를 달랬습니다. 지우야, 내가 낯선 남자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한 건 이해해. 근데 아빠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 생각하는 분이야. 혹시 내가 오해한 거 아닐까? 아빠는 그냥 내가 무서워할까봐 걱정해 준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불편했다면 앞으로 조심할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밥 먹고 가. 배 안 고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엄마도 날 안 믿어.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그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와서 둘이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똑똑똑. 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지? 어땠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알았지? 아무도 안 믿어. 엄마도 경찰도 아무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출장은 2주 후래. 그때 또 보자. 그는 웃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반드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출장은 한 달에 2번씩 있었어요. 3박 4일, 길게는 5박 6일.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첫날 밤은 괜찮았어요. 그는 저를 관찰만 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시작됐어요. 지우야, 문 열어. 아빠 들어가도 되지? 왜 이렇게 예민해? 가족인데. 매번 똑같은 말, 똑같은 패턴. 그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지우야, 머리 참 예쁘다. 엄마 닮았어. 그 다음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네. 차갑고, 그리고는 제 어깨를, 팔을, 등을 만졌어요.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밥 잘 먹어야지. 저는 매번 몸을 떨며 거부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아빠가 뭘 잘못했어? 그냥 걱정하는 건데.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교묘했어요. 성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만.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만큼. 엄마한테 말할 거야? 해봐. 아빠가 뭘 했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 잡았다고? 머리 쓰다듬었다고? 그게 범죄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학교 성적이 떨어졌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던 제가 5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어? 담임 선생님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야, 요즘 왜 그래? 우리 피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너 요즘 이상해. 맨날 멍 때리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어요. 매일. 그가 제 방문을 여는 꿈. 침대까지 다가오는 꿈. 그리고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어요. 지우야,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엄마가 걱정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옆에 앉아 있으면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었어요. 집에 있기는 더 싫었습니다. 어디에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팔목을 쳐다봤어요. 그냥 그으면 끝날까? 지우야, 화장실에서 뭐해? 엄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커터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 저는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어떻게? 휴대폰으로 녹음? 그는 제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했어요. 지우야, 휴대폰 좀 봐도 돼? 요즘 애들 이상한 거 많이 본다던데. 여기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허락했거든요. CCTV, 제 방에 몰래 카메라, 돈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또 출장을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제 방에 있었어요. 지우야, 이제 18살이네. 다 컸어. 그가 제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빠 무서워?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좀 친해지자.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손을 움츠렸어요. 지우야,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없어요. 대학 가고 싶지? 서울로? 아빠가 등록금 다 낼게.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고. 우리 둘만 아는 거야. 회유와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래? 매일 밤 떨면서 저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그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나갈게. 근데 지우야.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한계가 있어. 계속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도와줘. 누구든지. 제발. 하지만 아무도 제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지우, 잠깐 상담실로 오너라.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제 얼굴을 찬찬히 쳐다봤어요. 지우야, 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선생님이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요. 지우야.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봐. 혹시 집에 문제 있니?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응, 말해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을까? 엄마도 안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 스트레스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걸.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출장 때 반드시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일주일 후 담임 정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박지우, 방과 후에 상담실로 와. 이번에는 명령조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문을 닫았어요.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학대받고 있니? 네. 선생님 눈엔 다 보여. 너 1년 만에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적 떨어진 거, 친구들 피하는 거, 다크서클, 체중 감소. 이거 다 학대 신호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맞아? 아니면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새아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내가 맞췄네.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뭘 당했니? 폭행? 아니면 폭행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출장 갈 때마다 제 방에 들어와요. 문 잠가도 마스터키로. 그래서 만져요. 손, 머리, 어깨 계속 만지고 이상한 말하고. 성폭행은 아직은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져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내요. 경찰은 증거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요? 손 잡았다고? 머리 만졌다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악몽 꾸고, 밥도 안 넘어가고, 진정해, 진정하고. 선생님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조금 진정했어요. 지우야, 들어봐. 증거가 필요해. 어떻게요? 녹음이든 영상이든. 그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들을 기록해야 해. 휴대폰은 수시로 체크당해요. 그럼 이걸 써. 선생님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USB처럼 생긴 녹음기였어요. 이거 뭐예요? 녹음기야. 아주 작아서 숨기기 쉬워.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돼.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내가 예전에 산 거야. 수업 녹음용으로.
지금은 안 쓰니까 내가 가져. 선생님이 제 손에 녹음기를 쥐어줬습니다. 침대 밑이나 베개 커버 안에 숨겨둬.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녹음 시작해. 근데 선생님, 이거로 증거되나요? 충분해. 본인 목소리로 내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하는 거 녹음되면 그게 증거야. 엄마가 허락했다고 하면요? 밤 12시에 미성년자 딸 방에 들어가는 걸 엄마가 허락했을 리 없지.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녹음에 협박하는 거, 회유하는 거 다. 알겠어요. 그리고 증거 모이면 바로 선생님한테 와. 내가 경찰이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게. 정말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너버리면 누가 도와줘?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울지 마.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견뎌.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집 나와. 119에 전화하든 선생님한테 전화하든. 선생님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개인 전화번호야. 24시간 언제든 전화해. 밤이든 새벽이든. 감사합니다. 저는 녹음기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증거를 모으면 돼. 그럼 끝나. 집에 와서 녹음기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베개 커버 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몇 마디 말했습니다. 재생해 봤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거면 돼. 저는 녹음기를 베개 커버 깊숙이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엄마가 또 출장을 갔습니다. 지우야, 4일 동안 잘 있어. 민호 씨 말씀 잘 듣고. 응, 엄마. 조심히 다녀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증거를 잡는다.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11시쯤 제 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베개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준비됐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지우야. 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베개 속 녹음기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베개 커버 안에 넣었습니다. 찰칵. 마스터키로 문을 여는 소리. 지우야, 자니? 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자는 척해도 소용없어? 숨소리로 다 알아. 그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어요. 오늘은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응?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불편했지? 갑자기 사과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외로웠어. 수진이는 맨날 출장 다니고. 나가주세요. 아빠 말 들어봐.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다 낼게. 그의 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저는 발을 움츠렸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가 뭘 잘못했어? 계속 제 방에 들어오는 거요. 밤 12시에. 그게 뭐 어때서? 가족인데. 딸 방에 아빠가 들어오는 게 이상해? 이상해요. 이 시간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혼자 무섭잖아. 안 무서워요. 나가주세요. 지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 말 안 들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지. 충고야.
계속 이렇게 나오면 대학도 못 가. 엄마한테 말해볼래? 해봐. 어차피 안 믿어. 그가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없잖아. 그냥 내 말뿐이야. 저는 베개 속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있어. 증거. 빨리 나가요. 알았어. 오늘은 나갈게. 근데 내일은 어떨지 모르지.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어. 조만간 더 이상 참지 못할지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해 봤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 협박, 모든 것. 됐어. 드디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일 당장 선생님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자마자 정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지우야? 무슨 일이야? 녹음했어요. 다 녹음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들어보자. 선생님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우야, 자니? 왜 이렇게 예민해?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빠 말 안 들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 엄마한테 말해볼래? 해봐. 어차피 안 믿어. 증거라도 있어? 없잖아. 아빠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어. 조만간 더 이상 참지 못할지도. 녹음이 끝나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개자식이. 선생님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우야,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정말요? 그럼. 밤 12시에 미성년자 방에 무단 침입, 협박, 성적 그루밍. 다 범죄야. 그루밍이 뭐예요? 성폭행 전 단계로 피해자를 길들이는 거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야. 선생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네. 지금요? 그래. 엄마 출장 중이니까 지금이 기회야. 집에 가면 증거 뺏길 수도 있어.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께 급히 말씀드리고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여성 청소년과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학생이 가정 내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경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선생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우 학생,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 엄마가 안 믿어준 것, 매일 밤 악몽, 모든 것. 여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녹음 파일 있다고 했죠? 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여경이 다 듣고 나서 동료 형사를 불렀어요. 이거 아동복지법 위반 명확합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야 해요. 피해자 보호 조치부터요. 학생, 지금 집에 가면 안 돼. 알지? 네.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쉼터로 보내드릴게요. 엄마는요? 보호자 연락해야죠. 근데 여경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가해자 편을 든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엄마가 저 안 믿어요. 녹음 파일 들려드리면 믿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문에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마스터키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거든요. 엄마는 곧바로 경찰서로 왔습니다. 저도 불려갔어요. 지우야.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포옹이 아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민호 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야. 엄마, 녹음 파일 있어. 녹음 파일? 너 그거 조작한 거 아니야? 엄마, 보호자님, 여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엄마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말 안 들으면 내가 후회할 거야. 엄마한테 말해볼래? 해봐. 어차피 안 믿어. 그 부분에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엄마. 민호가 정말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지우야,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했을 때 믿어줬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경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가해자를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강민호는 체포됐습니다. 집에서 경찰에 연행됐어요. 반항하다가 수갑까지 찼다고 합니다. 나 억울해.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엄마 출장 갈 때마다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문잠가도 마스터키로. 그래서요? 만지고, 협박하고,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빠도 참을성에 한계가 있어. 조만간 더 이상 참지 못할지도.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석의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직은 안 했어요. 근데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추측 아닙니까? 말투가 행동이 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증거예요.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단순히 양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잔소리하는 내용 아닙니까? 잔소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밤 12시에 방에 들어와서 협박하는 게 잔소리예요. 재판장님, 증인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4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의붓딸의 방에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하고 신체를 접촉하며 성적 그루밍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성폭력 처벌법 제7조 13세 이상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합니다. 쾅!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8년.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강민호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보면서 이년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뭐? 엄마가. 미안해. 정말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무 몰랐어. 내 말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응. 이미 서류 넣었어.
잘했네요. 지우야,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쉼터에서 지낼 거예요. 성인 될 때까지. 지우야, 엄마는 절 안 믿어줬잖아요. 1년 동안.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생활비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정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알았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쉼터에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마스터키가 없는 곳.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의 목소리.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쉼터 상담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여긴 안전해. 아무도 없어. 죄송해요. 또 깼죠?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지우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비슷해요. 여전히 악몽 꾸고. 그럴 수 있어요. PTSD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PTSD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지우 씨가 겪은 일은 트라우마예요. 심리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지우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으로는 아직 모르시죠? 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반드시 나아집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정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지우야, 왔구나. 괜찮아? 네, 선생님. 애들이 좀 수군거릴 수 있어. 근데 신경 쓰지 마. 소문 났어요? 인터넷 기사 났잖아. 이름은 익명이지만. 아, 맞다. 재판 기사가 났었죠. 의붓딸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8년. 기사 댓글에는 응원도 있었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진짜인지 의심스럽네. 요즘 애들 무섭다. 어차피 돈 노린 거 아니야? 저는 댓글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애래. 진짜? 대박. 불쌍하긴 한데 좀. 예전 친구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힘들었지? 나 기사 봤어. 그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민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고마워. 처음으로 친구가 다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어요. 1년 동안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지우야, 이렇게 하면 수능 힘들겠는데? 담임 정 선생님이 걱정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대학은 가고 싶어? 네. 집 떠나려면 대학 가야죠. 그래. 선생님이 도와줄게. 방과 후에 보충해 주마. 정 선생님은 정말 방과 후마다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수학, 영어, 국어, 모든 과목을.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왜긴. 내가 내 제자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긴. 빨리 공부나 해. 선생님은 웃으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0등, 50등, 30등. 지우야, 대단한데?
이 속도면 대학 갈 수 있겠어. 정말요? 그럼 계속 이렇게만 해봐.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가끔 연락했어요. 지우야, 잘 지내니? 네. 밥은 잘 먹고? 돈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았어요. 끊을게요. 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은 어느 날 쉼터에 새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5살 여자애였어요. 이름은 수아. 안녕. 수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안녕. 나 지우야. 18살. 수아, 밥 먹었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같이 먹자. 저는 수아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아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산책할래? 영화 보자. 재미있는 거 틀어줄게. 이거 과자야. 맛있어. 먹어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응? 나. 수아는 저처럼 아빠에게 당했다고 했어요. 친아빠한테.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언니도 그랬어? 응, 나도. 어떻게 견뎠어?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수아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지우야, 목표 대학 정했어? 네. 사회복지학과요. 사회복지? 다른 아이들 돕고 싶어요. 저처럼 당한 아이들. 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쉼터방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했어요. 악몽은 여전히 왔지만 이제 덜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살아남은 거야. 수능날이 왔습니다. 지우야, 파이팅! 정 선생님이 고사장 앞에서 손을 흔들어 줬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로. 잘하고 와. 넌 할 수 있어. 시험을 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상위 20%. 지우야, 이 정도면 인서울 대학 갈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원서 넣자.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사회복지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해냈어. 내가 해냈어. 정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붙었어요. 진짜, 지우야, 축하해.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도 우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대학 합격했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가 등록금 낼게. 괜찮아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도, 엄마, 저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근데 지우야. 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자랑스러워. 저는 한참을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엄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지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쉼터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 씨, 대학 가면 나가서 자취하실 거예요? 네. 독립하고 싶어요. 준비 많이 해야겠네요. 선생님, 제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가끔 무서워요. 혼자 사는 게.
무서운 게 당연해요. 근데 지우 씨, 이미 혼자 살고 계셨잖아요. 여기서, 그렇네요.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졸업생 박지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어요. 정 선생님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무대 아래 쉼터 식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수아도 있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엄마도 맨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 정말 해냈어. 살아남았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졸업했다. 3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죽고 싶었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정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 수아와 쉼터 식구들 덕분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 덕분에, 이제 대학에 간다. 서울로. 그리고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지옥에서 살아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럴 때 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그 손길이 될 거다. 2026년 2월 박지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문에 잠금 장치가 있고 CCTV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니까요. 대학 생활은 바쁩니다. 수업 듣고 과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자원봉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갑니다. 그곳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만나요. 언니, 나 오늘도 악몽 꿨어. 12살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어떤 꿈? 아빠가 또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소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언니도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정말? 응.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나아져. 소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왜냐하면 알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온기라는 걸. 작년에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청중석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19살 때 의붓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둘째,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응? 저도 비슷한 일 있어요. 근데 말 못하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언니가 도와줄게. 그날 저는 그 학생과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또 한 명이 구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시간 되면 엄마 좀 만나줄래?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년 동안 엄마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나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엄마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안녕하세요, 엄마.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도 될까? 괜찮게 지냈어요.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봉사활동 한다며? 기사 봤어. 네. 피해 아동들 돕고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 말 믿었어야 했는데. 알아요. 매일 후회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나요. 그렇겠지. 왜 날 안 믿어줬는지. 왜 그 사람 편을 들었는지. 엄마도 몰라. 엄마가 너무 약했어. 혼자 되기 싫어서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어.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엄마. 응?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알아.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언젠가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도 상담 받으세요. 엄마도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 그럴게. 우리는 그날 이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지우야, 잘 지내? 네. 오늘 엄마 만났어요. 오,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발걸음이야. 자랑스럽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지금 거기 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나는 지옥에 있었다. 매일 밤 문이 열릴까봐 떨었고 죽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고 가장 무서웠고 가장 무력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정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줬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소희에게, 강연장의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왜냐하면 나는 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손길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고 활동가이고 누군가의 희망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악몽은 여전히 오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나 자신이니까.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이겼다. 2028년 11월 박지우. 강민호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8년형을 받았으니 2032년까지. 그가 나오는 날 저는 이미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방문을 여는 용기.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책이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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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니까.